다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 도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본 시간이 있었어요. 이번은 잠깐 여러분들을 위한 기본 도형에 대해서 좀 더 선생님 버전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본 도형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본 도형에는 육면체가 있고 원기둥이 있고 구가 있습니다. 육면체, 원기둥, 구가 있어요. 육면체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정육면체, 직육면체 여러 가지 육면체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이렇게 생긴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상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기둥은 이렇게 된 타원형 형태를 가진 기둥을 말하겠죠. 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이지만 여기에 있는 건 전부 다 3차원 형태겠죠. 자, 육면체 원기둥 구가 왜 기본 도형이라고 하냐면 모든 자연물이나 사물들은 다 이 기본 형태에서 출발하고 이 기본 형태에서 살짝씩 벗어난 그런 모양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딱 떠올려 보세요. 휴지,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경우는 원기둥의 형태를 갖고 있죠. 여기가 이렇게 생겼을 뿐이죠. 그리고 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겨서 살짝 아래로 온박할 뿐이지 원기둥 형태입니다. 컵도 이렇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그릴 때 사람의 그 팔, 이런 그 팔 여기 형태, 기본 형태들 있죠. 이런 것들도 원기둥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면체 같은 경우는 뭐 티슈 케이스, 우리 예를 들면은 필통, 지우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사물들은 육면체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 같은 거는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기본 형태를 잘 그릴 수 있으면 다른 것들의 명암 표현도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형태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육면체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많이 그리는데 여러분들 투시를 많이 틀리긴 해요. 그래서 투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육면체는 자, 한 가운데에 있는 요거 있죠. Y자 형태가 기본 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Y자를 기본 축으로 해서 수평이 되게끔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이거와 수평이 되게끔 그어주고 이거와 수평이 되게 긋고 수평이 되게 긋고 수평이 되게 긋고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럼 육면체가 되겠죠. 다른 각도를 가진 얘는 이렇게 생겼겠죠. 벽돌 같은 형태요. 벽돌 같은 형태를 봤을 때 정확하게 Y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Y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것도 대부분 비슷하게 수평으로 긋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그러면 비슷한 투시가 크게 어긋나지 않은 형태가 나옵니다. 사실 정확한 투시를 하려면 우리는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에 Y차가 있다 치면 뒤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요. 여기 기본 축을 중심으로 점점 작아지고, 기본 축을 중심으로 점점 작아지고, 기본 축을 중심으로 점점 작아지고, 기본 축을 중심으로 점점 작아지는, 기본 축을 중심으로 점점 작아지는 형태. 요게 가장 이상적인 3점 투시의 형태를 가지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이런 그 사물들은 이런 심각한 형태의 투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이거를 복잡하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이상한 투시가 된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육면체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수평이 되게끔 그리는 것입니다. 알겠죠? 요게 3점 투시입니다. 3점 투시.
육면체는 이렇게 그리고요. 원기둥 같은 경우는, 자, 원기둥 같은 경우는 타원형이 있으면, 타원형이에요. 타원형이 있으면 요 가장 길게 튀어나온 부분을 중심으로 수평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똑같은 타원형이 이렇게 있겠죠. 가상의 타원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타원형이고요. 모든 타원형은 요 선과 요 선이 비슷한 각도로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1cm만큼 1cm가 아니라 이만큼 같은 간격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똑같은 간격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선을 내려 긋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컵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균형이 맞아야지 형태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성품 예술작품 같은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은 이 균형이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형태의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사물을 그릴 때 여기를 같은 각도, 같은 길이만큼 들어가게끔 그리면 그게 더 정확한 그림이 될 수 있겠죠. 구 같은 경우는 정말 원으로 그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형태예요. 기본 형태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명암 표현이겠죠. 명암 표현은 되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명암 표현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이렇게 육면체가 있다 치면 빛이 어느 한 방향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먼저 해줘요. 빛이라는 거는 자연의 빛은 이쪽 저쪽에서 많이 흩어져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창밖에 문이 열려 있고 거기로 햇살이 쏟아진다고 치면 어느 한 방향으로 빛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빛이 쏟아지는 방향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왼쪽에서 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왼쪽으로 오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온다 치면 위에서 쏟아지겠죠, 빛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밝습니다. 하지만 빛보다 밝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단계로 깔아주는 겁니다. 우리 명암 단계 1부터 10단계까지 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1부터 10단계까지 쭉 해준 다음에 자, 여기 면에서 한 면이 각도가 탁 꺾였죠? 그러면 좀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자, 2단계 내지 3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면이 한번 탁 꺾였죠. 빛의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면 여기 면보다 더 어둡게 됩니다. 빛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되면 세 면이 구분이 되죠. 근데 어떤 물체든지 반사되는 빛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사광이라는 게 제일 어둡게 된 빛의 반대 방향에 포함되는 곳에 항상 반사광이라는 게 쏠립니다. 그래서 반사광이라는 걸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그렇다고 반사광이 여기보다 밝게 표현을 하면 너무 억지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저절로 반사광이 표현이 되겠죠. 빛에 반대되는 방향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림자는 어떻게 되느냐? 물체하고 닿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제일 어둡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흐릿해지겠죠. 그림자니까. 제일 빛과 형태가 꺾이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10단계 내지 9단계 요 정도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요게 직육면체입니다. 원기둥 같은 경우는 원기둥 있죠? 빛이 이렇게 쏟아진다 그랬죠? 그러면 일단 빛보다는 밝은 게 없다고 했으니까 한 단계, 1단계에서 2단계 살짝 깔아줍니다. 요 면 안에서도 변화가 있을 테니까 요쪽으로 갈수록 살짝 어둡게. 그 다음에 면이 꺾이게 되면 당연히 위에 면보다 어둡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3단계에서 4단계쯤 되겠죠.
하지만 여긴 평평한 면이 아닙니다. 평평한 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면이죠. 그 빛은 여기서도 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밝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더 어둡고요. 점점 더 어둡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한 방향으로 선을 쓰는 게 여러분들은 제일 편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한 방향으로만 선을 쓰다 보면 연필이 미끄러져서 더 이상 진한 선이 안 먹힐 때 있어요. 그럴 때에는 방향을 바꿔가면서 선을 칠해줍니다. 선을 그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도 반사광이라는 게 저절로 생기겠죠. 모든 물체에 생긴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제일 밝다, 반사광이 생긴다 치면 그 전 부분이 제일 어둡겠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그림자가 이렇게 지겠죠. 자, 원기둥의 옆부분은 어떤 형태죠? 사각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동그랗지 않고 직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와 물체가 닿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10단계라고 제일 어둡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밝아지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가 있겠죠. 구가 있어요. 구라는 거는 여기서 빛이 이렇게 딱 쏟아지면 여기가 제일 밝습니다. 점점 이렇게 등고선처럼 점점 어둡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빛보다 밝은 건 없으니까 살짝 깔아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점점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깔아줍니다. 여기는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살짝 어둡겠죠. 자, 여기도 물체의 가장 어두운 부분 옆에는 반사광이라는 게 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또 반사광이라는 게 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죠. 제일 끝부분 앞에 요 부분이 제일 어두워요. 그 다음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여기는 빛의 반대 방향이 요렇게 구에 있는 타원형처럼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체와 그림자가 닿는 부분 있죠. 여기가 제일 어둡습니다. 여기가 10단계에서 9단계쯤 되겠죠. 그 다음에 점점 밝아지게. 여기가 기본 형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도형과 기본 명암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3개 이상을 넣어서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육면체만 쌓기 블록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투시 안 생각하고 너무 막 그렸네요. 겹쳐서도 살짝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박스 안에 당연히 그림자도 표현해야겠죠. 이렇게만 그려도 되고 똑같이 사이좋게 육면체 하나 그리고 원기둥을 하나 뒤에다 예쁘게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구를 여기다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도 되고요. 원기둥만 여러 개 배치를 해도 되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서 명암까지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 작품은 선배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거를 선생님이 첨부를 할 테니까 그걸 보고 그려도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창작을 해서 그려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고 그리면 돼요. 그래서 그거 그린 다음에
수요일 날, 아니, 목요일 날 여러분들 등교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화이팅!